야! 이서연! 이 더위도 못 버티면 군대 왜 왔냐?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시! 이서연! 팔굽혀펴기 20개 더! 조교님, 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뜨겁다고? 더워도 참아! 이게 훈련이야! 군인이 더위 때문에 포기해? 다시 처음부터! 이서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더 할래? 사관학교 수석 졸업했다며? 이것도 못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해! 속옷 차림으로 엎드린 그 아이.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투스타 할머니가 공개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됩니다. 양평의 이른 아침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부터 정미라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70둘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죠. 군복을 벗은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만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더워. 정미라는 호미를 들고 상추밭을 돌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름 한복판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후텁지근했죠. 예전 같으면 이런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쳤습니다. 정미란의 집은 양평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지도 벌써 3년째였죠. 처음엔 적적했지만 이제는 이 조용한 일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오후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국경일이나 기념식 때가 되면 가끔 후배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실장님, 축사 한 말씀 해주시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미라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을 거쳐 소장까지 달았던 그녀라고 신문에서 소개하곤 했지만 지금의 정미란에게 그런 타이틀은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손녀 서연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였죠. 할머니, 멀리서 우편 배달원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정미라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을 털어가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죠.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젊은 배달원이었는데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친근한 청년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 왔습니다. 군대에서 온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요? 정미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죠.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받아든 정미란은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육군 여군 교육대 이서연이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아, 우리 서연이구나. 정미란의 표정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서연은 그녀의 유일한 손녀였죠.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마저 재혼을 하면서 서연이는 사실상 정미란이 키운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원 입대한 똑똑하고 의젓한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 정말 군인이 된 거죠. 정미라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돌아가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글씨체만 봐도 그 아이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서연이다운 글씨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기수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라 든든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걸어오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정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자 미소가 점점 사라졌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서연이가 쓰는 말투와는 달랐어요. 가끔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진짜 군인 말입니다. 조교님들이 엄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다 저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정미라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딘다는 표현, 그리고 조교님들이 엄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며 쌓인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보통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말들이었거든요. 특히 다 저를 위한 일이라는 부분에서 정밀한의 직감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정밀한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연이 평소 쓰는 말투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검열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 같았죠. 그날 오후 내내 정미라는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텃밭 일을 하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서연이 생각뿐이었죠. 특히 편지 마지막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도 몸 조심하시고 제가 훌륭한 군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보통이라면 빨리 만나요. 또는 곧 휴가 나가겠어요. 같은 말을 쓸 텐데 훌륭한 군인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였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정미라는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이 가장 평온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계속 불안했죠.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미라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미라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정밀한 시댁이죠? 육군 여군 교육대에서 연락드립니다. 순간 정밀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군부대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이서연 훈련병이 어제 오후 훈련 중 쓰러져서 현재 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미라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편지를 읽으며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정미란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군 병원, 정미란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죠. 서연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정미란은 침대에 누워있는 손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햇볕에 심하게 탄 상태였고 팔과 다리에는 상처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등과 어깨 부분의 화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쉰 목소리로 정미란을 불렀습니다. 정미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침대 옆에는 젖은 속옷 한 벌과 더러워진 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속옷에서는 아직도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죠. 정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소장님, 아니 어르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오후 체력 단련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워낙 더운 날씨라 열사병인 것 같습니다.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정미란이 서연의 팔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대위의 표정이 더욱 어색해졌어요.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얼차려 훈련이라는 게 좀 거칠긴 하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 얼차려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이대위는 뭔가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당황했죠. 전통적인 훈련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이 더위에 얼차려를,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요? 정미란이 침대 옆 젖은 속옷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대위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힘든 곳이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이해요? 정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은퇴한 할머니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군 조직을 이끌어온 고위 간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대장님, 체감온도 39도 폭염의 속옷 차림으로 얼차려를 시키는 게 전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미란의 기세에 완전히 눌린 거였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가혹행위예요. 정미란은 서연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햇볕 화상만이 아니었어요. 바닥에 끌린 것 같은 상처, 압박으로 인한 멍자국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정미란을 불렀습니다. 정미란이 돌아보자 서연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에게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란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이대위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래된 전통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이요? 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후 여군 최초로 소장까지 달았고요. 그러니까 군대의 전통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미란이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군대 전통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혹행위예요. 실장님, 저희도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요? 20살 여자아이를 속옷 차림으로 폭염에 내놓고 괴롭히는 게 교육인가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대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서연아. 정미란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믿지? 네, 할머니. 그럼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미란은 그 눈물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아이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위가 황급히 병실을 나가려 할 때 정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40년 가까이 이 조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미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정미란은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란은 서연이 조금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예전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준호 국장에게 연락했죠. 준호야, 나 정미란이야. 소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군 교육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김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 손녀가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해줄게.
정미라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워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오후에 중대장 이대위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대대장과 함께였어요. 어르신,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설명이요? 무슨 설명 말씀이세요? 어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사고라고 하셨나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서연 훈련병이 특별히 체력이 약해서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훈련병들도 같은 방식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훈련 방법이라. 혹시 증거나 목격자가 있나요? 대대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질문에서 뭔가 느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들이 나간 후 밤이 깊어갈 무렵 정미라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서연 훈련병의 보호자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같은 기수 훈련병 박지연입니다. 드릴 게 있어서. 박지연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절대 저한테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봉투 안에는 메모리 카드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닙니다. 박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정미라는 병실로 돌아가 핸드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폭염 아래 훈련장 바닥에 속옷만 입은 서연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조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서연, 이 더위도 못 버티면 군대 왜 왔냐? 조교가 서연의 등 뒤에 뜨거운 모래를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시 서연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소리가 안 들려.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핸드폰을 들고 웃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제발. 또 울 것 같은데? 맨날 저러더라. 조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팔굽혀펴기 20개 더. 조교님, 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뜨겁다고? 조교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군인이 더위 때문에 포기해? 다시 처음부터.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교님. 화면 속 서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땀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 그만해. 쟤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동기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조교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야, 너도 같이 할래? 그 훈련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교가 다시 서연에게 소리쳤어요. 이서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더 할래? 아니요. 조교님,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서연이 극한의 더위와 굴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했다며? 이것도 못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해. 마지막에 서연이 완전히 쓰러지는 순간까지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조교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편지를 펼쳐봤어요. 서연 선임이 너무 힘들어해서 몰래 찍었습니다. 조교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괴롭혀요. 특히 서연 선임은 똑똑하다고 더 심하게 당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정미란은 조용히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MBC 이 기자님이세요? 저 정미란입니다. 실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단독 기사감입니다. 전화를 끄는 정미라는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기자와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나 정미란입니다. 정미란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건 공식 신고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미란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MBC 이성민 기자와 만났습니다. 이 기자는 정미란이 현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믿을 만한 언론인이었어요. 실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군요. 성민아, 이거 봐. 정미란이 메모리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 서연이가 당한 일이야. 직접 봐. 이 기자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화면에 그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이 기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한 가혹행위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부대에서는 전통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우기고 있어. 이 기자가 영상을 멈추고 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이거 방송해도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실장님 손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방송해야 해. 내 손녀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아이들이 얼마나 더 당하고 있겠어? 이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정미란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편지부터 병원에서 본 상처들, 그리고 부대 측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부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어. 그리고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더라고. 이 기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요? 이 영상이 있는데도요? 부대에서는 이 영상의 존재를 모르거든. 동기 훈련병이 몰래 찍어서 나한테 준 거야. 그럼 이 영상으로 단독 보도가 가능하겠네요. 언제 방송 나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부탁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아이들이 당하고 있을 거야. 이 기자는 즉시 취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후에 방송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정미란이 병원으로 돌아오자 서연이 깨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서연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지만 아직도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 괜찮다니까요. 서연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미란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 그날 오후 6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군 훈련소에서 충격적인 가혹행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체감온도 39도 폭염 속에서 여군 훈련병이 속옷 차림으로 얼차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피해자는 전직 여군 최초 소장 출신의 손녀로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지만 그 충격은 여전했어요. 특히 조교의 욕설과 폭언이 그대로 나가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정밀한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실장님, 방금 뉴스 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준호야, 다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국방부가 난리 났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 내리셨어요. 어떤 지시? 즉시 진상조사팀 구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왜? 혹시 더 나올 게 있나요? 부대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거든요. 정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야. 더 파보면 더 나올 게 분명해. 한편 인터넷에서는 뉴스를 본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이게 나라냐? 여자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훈련이라고? 저 조교들 다 잡아 넣어야 한다. 전직 소장 손녀라서 이렇게 알려진 거지.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더 당했을까?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여군 교육대 대대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연대장과 함께였어요. 실장님, 저희가 이런 식으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연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연대장님, 뉴스 보셨죠? 네. 그래서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지금 와서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요? 정밀한이 일어났습니다. 연대장님, 부대장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고 하시는 건가요? 연대장과 대대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관리 감독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은폐야. 정밀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우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영상이 나오니까 갑자기 몰랐다고요? 실장님, 연대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훈련병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연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처벌요? 어떤 처벌 말씀이세요? 해당 조교는 즉시 보직에서 해임시켰고, 조교 한 명만요? 정밀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대장님, 이건 조교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였어요. 그때 정밀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성민 기자였어요. 실장님,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 같은 부대 다른 훈련병들 몇 명이 더 연락을 해왔어요.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밀한은 연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연대장님, 들으셨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이튿날 아침 정밀한이 병원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도된 여군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조교의 과도한 지도가 있었지만 열사병이나 학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한은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해당 사건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의도적인 가혹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정밀한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서연아, 저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사고라고 해. 사고.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성민 기자였습니다. 실장님, 국방부 발표 보셨죠? 봤어. 완전히 뻔뻔하더라고. 더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하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 제보자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예요. 제보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다른 한 명은 증언을 번복했고요. 정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번복했다고? 네. 갑자기 자신이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정미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으니 답답했어요. 오후에 김준호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실장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위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조교 한 명 징계하고 끝내자는 분위기입니다. 조교 한 명으로 끝내겠다고? 네. 그리고 실장님께도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말? 더 이상 사건을 키우지 말아달라는 조직 차원에서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정미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바친 조직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야, 누가 그런 말을 하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란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정미란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혹시 정미란 실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여군 교육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간부 박철수입니다. 정미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실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박철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예전에 여군 교육대에서 근무했었는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정미란이 박철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 딸도 군대에 있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박철수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근무할 때 작성했던 사건 보고서들입니다. 모두 비슷한 사건들이에요. 정미란이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 모두 가혹행위 관련 사건들이었어요. 이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모두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아니면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둘러싸이거나요. 정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서연이 사건도 똑같이 될 겁니다. 실장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조직에서 덮으려고 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박철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가해자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실 거예요. 정미란이 명단을 봤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현재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예전에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미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직접 발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박 간부님,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실장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직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자료들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박 간부님, 이 자료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여럿 있어요.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밀한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정말이세요? 네. 이제 이건 내 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박철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미라는 박철수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고 가해자들은 승진을 거듭해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전쟁이구나. 정밀한이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손녀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 빠진 군 조직 전체와의 싸움이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밀한은 박철수가 준 자료들을 가지고 이성민 기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취재진이 함께했어요. 실장님, 이 자료들이 정말 진짜인가요? 이 기자가 파일들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정밀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자는 다른 기자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장님, 이 사람들은 현재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함부로 보도했다가는 두려워하는 거야? 두렵다기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밀한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언론도 결국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증언자들을 직접 만나볼까? 증언자들이 나서주겠어요? 박 간부가 연락해 보겠다고 했어. 그날 오후 박철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 증언하겠다던 동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밀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압력이 들어간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예전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밀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정밀한이 병실에서 서연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장님,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 비서실장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밀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국정감사요? 네. 내일 국방위원회 긴급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모두 출석 예정이에요. 물론 가겠습니다. 정밀한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마침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큰일이 되는 것 같아서. 서연아,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할머니가 끝까지 해볼게. 다음 날 아침 정밀한은 정장을 차려입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밀한이 증인석에 앉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영희 의원이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국방부 여군 정책실장을 지내시고 여군 최초로 소장까지 진급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의 손녀가 이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봤어요. 정밀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셨나요?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체감온도 39도 폭염 속에서 제 손녀가 당한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인가요? 김영희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사고였고 관련자는 적절히 징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준비해온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고라고 하셨나요? 정밀한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20살 여자아이를 속옷 차림으로 폭염에 내놓고 괴롭히는 게 사고인가요? 그것은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밀한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비슷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모두 사고로 처리됐죠. 회의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정밀한 증인, 그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들이에요. 그 간부는 어디 있나요?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숨어 있습니다. 증언하겠다고 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압력을 받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압력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증거요? 정밀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40년간 이 조직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를 것 같나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쉬쉬하며 덮고 있죠. 김영희 의원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밀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썩어 빠진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만들고 유지해온 사람들이 지금도 고위직에 앉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밀한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혹행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장성급 간부가 되어 있어요.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소리쳤어요. 국방부 장관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함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과거 징계 기록을 말이에요. 정밀한은 마이크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 손녀를 포함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도려내겠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밀한의 증언이 끝난 후 국정감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밀한의 국정감사 증언이 끝난 후 회의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즉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방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국방부 장관님, 지금 당장 해명하십시오. 정밀한 증인이 제시한 명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세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국방부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확인이요? 그럼 지금 당장 해당 인사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미라는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실장님, 오늘 증언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혹시 보복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보복이요? 정미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미란의 증언이 톱뉴스로 나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폭탄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직 여군 소장이 군내 가혹행위가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과거 가혹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이 현재 고위직에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정미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부분 격려 전화였지만 몇몇은 위협적인 내용이었어요. 실장님, 너무 나가지 마세요. 조직을 위해서라도. 조직을 위해서요? 정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썩어 빠진 조직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편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미란이 제시한 명단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모두 소집됐어요. 이튿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정미란이 명단에서 언급한 간부 중 한 명이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거였어요. 국방부 김모 준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정격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준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 정미란은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벌써 한 명이 무너진 거였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정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여군 교육대 가혹행위 사건 관련 감찰 조사 결과 해당 조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고 은폐한 간부 다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정미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적발된 간부는 총 12명으로 중대장 이모 대위를 비롯해 대대장, 연대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처벌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교는 군법회의에 회부되며 관련 간부들은 보직 해임 및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미란이 병원으로 돌아가자 서연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드디어. 응, 봤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하지만 정미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미란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직접 발탁했던 후배 간부였어요. 실장님, 저 박중령입니다. 아, 중령. 무슨 일이야? 실장님께 사과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정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중령도 그 명단에 있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사과? 네. 제가 과거에 실장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실장님이 여군 정책을 만들어 주실 때 저희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용했어요. 정미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령아, 내가 직접 가혹행위에 관여했다는 뜻이야? 네.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발탁했는데 내가 만든 정책을 내가 짓밟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미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키운 후배가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아,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만든 제도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데 쓰였구나. 정밀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심은 나무가 너를 짓밟았어. 서연이 정밀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할머니가 바로잡고 계시잖아요. 이번 일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군 가혹행위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다른 고위 간부 3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는 여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어요. 개정안에는 군내 얼차려 방식 전면 금지, 가혹행위 신고, 체계 강화, 그리고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밀한은 뉴스를 보며 마침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해내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정밀한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정밀한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심은 나무가 이 아이들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밀한은 조용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밀한은 양평 집 마루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여군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군 내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신고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뉴스를 보던 정밀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였어요.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군 간부 총 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고위급 간부 8명은 전역 처리됐습니다. 정밀한은 차분하게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어때, 몸은 완전히 나았어? 서연이 태어난 지도 벌써 보름이 흘렀습니다. 상처들은 거의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치유 중이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왜 무슨 일이야?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정밀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결정? 전역하지 않기로 했어요. 뭐라고? 정밀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전역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에 후임 여군 교육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정밀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은 정밀한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연이의 결정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오후에 이성민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장님, 후속보도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후속보도? 서연 씨가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들었는데 이것도 기사로 내보면 어떨까요? 정밀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다면. 하지만 너무 부담 주지는 말아줘.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정말 은퇴할 거야. 아쉽네요. 실장님 같은 분이 계속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야. 서연이 같은 아이들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정밀한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는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상추밭을 돌보며 정미라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서연이의 편지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미라는 오랜만에 서연과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부대에 복귀해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네. 그런데 할머니. 응?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할머니. 그리고 서연아, 이제 정말 조심해.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을 테니까.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도 바뀌었고 시스템도 달라졌잖아요. 일주일 후 정미라는 TV에서 서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여군 인권교육과정에서 이서연 중위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희는 지난달 가혹행위 피해자로 알려졌지만 전역 대신 교육과정의 지원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후임 여군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군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강함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맞서는 용기도 강함입니다. 정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이었어요. 화면 속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끝난 후 정미라는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서연아, 어떻게 여기까지? 휴가 나와서 할머니 보러 왔어요. 서연이 정미란을 꽉 안았습니다. 정미란도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수고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더 수고하셨어요.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니야,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할머니 세대가 망쳐놓은 걸 너희가 바로잡는 거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네. 그날 밤 서연이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손녀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할머니의 손녀라는 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미란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서연아,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리고 정미란이 잠시 멈춰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소장까지 갔지만 저 아이는 진짜 군인이 됐구나. 서연이 떠난 후 정미란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미란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내 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고 무엇보다 서연이 같은 젊은 간부들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소식들 말이에요. 정미란은 이제 정말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미란 실장과 서연이의 이야기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공모가 되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도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힘을 믿습니다.